어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친재벌, 친삼성 부분으로 문재인 후보를 토론회에서 맹공했다. 근데 진작 토론회 좀 자주 가지자고 하지 그랬나 하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토론회를 자주 가지자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핏줄은 토론을 좋아했다. 그런데 왜 당은 토론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김대중, 노무현은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서도 토론을 꺼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 앞에서도 당당히 토론을 했다. 토론은 가장 합리적인 설득의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뿌리다. 그랬는데도 탄핵전이라서 토론은 안 된다 하면서 탄핵전에 정책 발표, 현장 선거운동, 방송 출연, 인재 영입, 단체 간담회, 다른 선거운동은 다 하면서 왜 유독 후보 간 토론은 안 된다 하냐. 당이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날 오후 6시에 CBS 라디오 한번 토론하고 기껏 라디오에, 그러고는 월요일날 오전에 오마이TV에 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오마이TV 하면 그거 누가 보고 앉았습니까?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문 후보가 영입한 인사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인범 전 해병사령관을 영입했다가 부인 문제부터 시해서 조용히 물러간 거 아시죠? 자, 그뿐만 아니라 표창원도 영입 인사인데 박 대통령 나체 풍자 그림으로 사고를 쳤고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 비사를 또 이 잘못 비유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양향자, 이 여성 최고위원이고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해가 국민의당 후보한테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지난 총선에서 여성 출신으로 삼성의 상무 임원까지 갔던 고졸 신하다. 고졸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양양자가 말을 잘못해서 문 후보가 어제 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자, 양양자 최고위원이 6일날 일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가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폄하해서 논란이 이렇게 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문 시위꾼처럼 기존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면서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한 사람들 말을 보면 공장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 냄새가 악취가 풍기면 그걸 다 대피시켜 놓고는 나중에 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또 작업을 시키고, 그러면서 생리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각종 그 독성 물질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고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오랜 소송을 하는데도 삼성이 가진 온갖 노하우로 500만 원을 주고 죽은 사람들한테 끝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문재인 후보 측은 인텔 수석 매니저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최연소 상무를 지낸 유웅환 박사를 문재인 캠프에 합류시켰다고 지난 2월 23일 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성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리콘밸리 혁신 현장과 국내 대기업 현실을 모두 경험한 유웅환 박사를 영입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삼성 반도체 사업부 최연소 상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년 전에 23살 꽃다운 딸내미를 반도체 공장에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잃은 황상기 씨는요, 10년 동안 지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삼성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 앞에 농성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째. 자,
이런 사람을 기종노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의 딸 황유미는요, 결국 삼성 기용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강했는데 2007년 3월 6일 23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제대로 이 인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딸이 삼성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있는, 옷 입고 누워있는 딸을 택시 뒷좌석에 태워가지고 수원에 대학병원에 또 갔다가 속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횡성을 지날 때 춥다 이러더니만 애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으로 삼성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백혈병 투쟁을 하다가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위해서 수원 병원에 갔다 오다가 죽은 겁니다. 부친은 마지 못해서 삼성전자 대표나 또 이재현 부회장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발병했는지 책임지는 말은 일체 하지 않고요, 그런 뭐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만 가지고 삼성이 반성을 했다고 이렇게 울가먹고 있고, 언론들이 그걸 확대해서 이재용 아주 잘했다라고 이재용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일주일에 2, 3일 정도를 이 농성장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딸이 골수 이식 수술 후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삼성에서 과장이 왔대요. 사표를 받으러 왔다고. 사표를 내더라도 산재 처리를 해달라 하니, 산재는 무슨, 아버지가 삼성이라는 큰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냐고 펄펄 뛰더랍니다. 그래서 못 이긴다 하니까 다른 걸 요구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비가 8천만 원 들어갔는데 5천만 원만 해달라니까 해줄 테니 당장 사표를 쓰라고 하면서 백지에 딸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갔는데, 이때 처음으로 유일하게 아버지가 이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딸 치료비 하려고. 근데 딸은 재발이 또 더 심하게 악화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삼성의 과장한테 다시 연락이 왔대요. 병원 로비로 내려오라 해서 가니까 100만원짜리 5장 내밀면서 삼성의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로 해결하자. 기가 막혀서 한 대 패버리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치료비 빚이 쌓여서 받았는데, 이 사표를 속여가지고 받고 간 다음에 이직거리를 했다. 그때부터 싸웠다라는 겁니다. 삼성은 이후에 1000억 보상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보상과 치료에 쓰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사건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1000억이 보상과 치료에 쓰이고 있냐니까 거짓말이다. 보상 기준과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2억 주고 어떤 사람은 2, 3천만 원 안겨주고, 개별 합의서를 쓸 때도 합의서 내용을 외부에 발설했던 사람은 줬던 돈을 도로 회수해 간다라는 조건까지 달고 있고, 합의서도 주지 않고 도장만 받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삼성의 자세가 변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싸움이 시작됐지만은 그 정권도 외면했고, 1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도 없고, 정부가 들었어도 어느 정부도 삼성하고는 이렇게 맞서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라한테 300억을 내밀면서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딸한테는 500만 원을 내밀었다 하는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인과 자본가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잖아요. 이분요, 많이 못 배운 분인데도 말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양양자가 이런 반올림, 이 부친을 포함한 분들을 삼성 본관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기종노조다. 삼성이 언제 노조를 만들게 해줬습니까?
노조 없는 삼성이 기존 노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양양자라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문재인이 다급해서 기자들을 국회에서 어제 만나가지고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한다.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유족은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양향자 최고위원과 문 전 대표는 삼성공화국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가 기본적인 노동 간의 정립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업을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양향자 영입을 비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후보와 양향자 그리고 민주당은 삼성 직업병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새기고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유족과 단체에 사과를 해야 된다. 정의당 대변인은 문 후보 주변 인사들이 이 같은 반노동 발언들을 한 것은 결국 대선에 나선 문 후보의 노동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문 후보가 노동 문제 등 적폐청산에 진정한 의지를 보이려거든 영입한 인사들의 잇따른 반노동, 반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간에는 문 후보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데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세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삼성에서 상무, 전무, 삼성의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은 영입을 하고 삼성의 최연소 상무, 그 반도체 출신 영입을 하고 또 삼성의 최초의 여성 임원 영입은 하고 고졸 여성 임원을 영입은 하고 요런 거는 잘 하면서 어떻게 삼성의 피해를 본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은 외면하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요. 문 후보는 삼성을 너무 사랑을 하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